마른 가지를 생각하며 맺고. 아, 근데 그건 좀 아니지 않냐? 그런 애들이 가끔 있는데 그건 병이지. 다 고쳐서 잘 사는 건데 괜히. 아버지는 홍석천에 대해 그렇게 말했다. 내 생각이랑은 좀 많이 다른 반응이었다. 간성과 동성애에 관해 설명하던 과학책엔 이런 내용이 없었는데 나는 입맛을 잃었다. 내 이상을 아무도 눈치채지 못한 채 식사가 끝났다. 태권도 학원에 갈 시간이었다. 학원차에서 내린 아이들이 인사를 했다. 차는 그냥 보내고 아이들이 사라지자마자 전봇대를 부여잡고 토했다. 도복에 묻은 토사물이 시큼한 냄새를 풍겼다. 그게 마음에 들지 않아서 더 마음껏 울 수 있었다. 엄마가 화를 내도 항상 보듬어주는 아버지라면 이해해 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웬만큼 크면 대개의 아이들은 성적 지향을 깨닫는다. 누군가를 좋아하고 당황해서 단순한 우정으로 치부하는 경우가 많지만 마침 나는 동성애란 걸 읽어서 이미 알고 있었다. 태권도장을 다녔던 것도 사범님의 단단한 몸 때문이었고 뭐라 부정해보기엔 의심의 여지가 한 점도 없었다. 아니었으면 좋겠다고, 바뀌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은 했지만 바뀔 리 없다는 것 따위 이미 책에도 나와 있는걸. 어린 내가 이런저런 사고를 안 쳤던 것도 아니었고 그때마다 엄마 아버지는 웃으면서 날 놀리고 그러면서도 수습해 주었다. 이 또한 그뿐이 문제라고 생각했다. 말할 거야. 그럼 엄마 아버지가 좀 놀라겠지만 알겠다고 해줄 거야.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이야기도 해줄 거야. 그런 생각으로 홍석천 이야기를 꺼내본 거였다. 하지만 항상 부드럽고 사려 깊던 아버지가 저 정도로 잘라 말했으면 이미 말해보기도 전에 반응은 불보듯 뻔했다. 어쩌면 자신의 가족에게 그러했던 것처럼 나 또한 아버지가 배관시하는 그 사람들 중 하나가 될는지도 몰랐다. 어쩌지? 집에 들어가기까지의 2시간은 내 인생에서 가장 춥고 외로웠다. 그네에 걸터 앉아 어떻게 살 것인지를 고민했다. 일단 공부는 계속 잘 해야 할 것이다. 성인이 될 때까지 누구에게도 들키면 안 된다. 너무 친한 친구란 존재는 괴로울 수도 있다. 일부러 여자애들을 좋아하는 척이라도 하자. 절대 누가 문제 삼을 심각한 일을 만들지 말고 좋은 대학에 가야 한다. 소위 정상적이라고 일컬어진 요소에서 절대 벗어나면 안 된다. 할 수 있어. 저기는 외롭겠지만. 엄마는 늦게 들어온 나에게 화를 냈다. 뭘 묻혀왔다며 더 화를 냈지만 그게 내 토사물인 걸 알고 놀라 부산을 떨었다. 태권도 끝나고 놀다가 애들이 내 그네를 돌렸는데 어지러워서 토했어. 어떤 놈이 그랬어? 눈을 부라리며 호령하는 어머니를 말리며 아버지는 애들이 그럴 수도 있다며 웃었다. 그리고 침대방에 연금당한 내 이마에 손을 얹거나 옆구리를 간지리거나 하며 잠들 때까지 기다려주었다. 하지만 그날 밤 잠들기 직전 나는 분명 중얼거리고 말았다. 아버진 믿을 수 없다고. 눈물이 또 한 번 빙 돌았다. 그 뒤엔 앞만 보고 달려야 하는 끔찍한 여정이 기다리고 있었다. 별 수 없이 사람인지라 도중에 내가 흔들릴 때도 있었지만 아버지는 언제나 내 편이었다. 하지만 그 손을 슬쩍 밀어내는 부쩍 커버린 자식이 섭섭했을 것이다. 물론 정작 나도 무슨 일이 있어도 내 편인 사람을 잃어버리곤 꽤 힘든 학창시절을 보내고 있었다. 무조건적인 애정을 확보하고 있다는 자존감과 안정이 교우관계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모른다. 상처받을 걸 두려워해서 사람을 밀어내고
괴팍함을 연기했던 중고등학생 시절에 대해서는 촉할 것이 별로 없다. 대학 합격증을 받자마자 치열했던 삶이 내게 줄 수 있는 보상을 조금 받기로 했다. 난생 처음으로 게이들을 만났다. 연애를 하고 소수자라는 위치가 나와 그들에게 남긴 족적을 확인했다. 그들의 부모 이야기도 들으면서 점차 경험치를 쌓았다. 당연한 일이지만 내가 최악의 부모를 가진 건 아니었다. 적어도 글줄 개나 읽어본 부모니까. 그래, 나도 알아. 알고 있지만. 아버지의 꿈을 읽을 수 있을 것만 같다. 마음 차지 않았던 자신의 가족과는 전혀 다른 화목한 가정을 바탕으로 무한히 퍼져나가는 일가를 이루는 것. 아버지는 평생 바람직한 전통과 자랑스러운 후대를 잇는 든든한 줄기가 되고 싶어 몸부림쳤지만 결국 그이는 이 일가의 시작이 되고야 말 것이다. 물려받을 전통이 아무것도 없기에. 아니 근데 우리가 일가를 이룰 수나 있을까? 인생의 정점을 찍은 아버지는 요즘 부쩍 사후의 일을 이야기하는데 이를테면 이런 것들이다. 내가 죽은 뒤엔 장례는 간편하게 하고 니들끼리 여행이라도 갔으면 좋겠구나. 화장해서 좋은 데 나눠 뿌려주면 좋은데 그래도 몇 자리는 써주렴. 니들 찾아와서 이야기할 곳은 필요하니까. 모두 아버지가 자신의 형제들과 하길 진심으로 바랐던 것들이다. 나이를 먹을수록 번듯한 자식네들을 보며 흐뭇해하는 시선에 뒤통수를 찔리곤 한다. 엄마랑 아직까지 연애 감정을 느낀 것도 알고 보면 자식들 때문. 암묵적으로 가족 모두 알고 있다. 이런 완벽한 가족인데, 모두의 부러움을 사는 그런 가족인데, 아주 예전부터 하나 잘못된 게 있었지. 경제력을 완전히 갖춘 다음 가족에게 말하려고 결심했던 건 정신병원이나 교정원에 가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무언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면 바로잡기 위해 노력할 것을 알기 때문에 내가 일을 하지 않으면 그분들의 노후가 불안하도록 만들어 두어야 비로소 감금의 공포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 그래도 일단 말하면 지옥이 시작될 것이다. 아버지는 나를 무수히 상처 줄 것이다. 대체 왜 그래야 하냐고 가슴을 두들길 것이다. 그렇게 태어난 것이라고 어쩔 수 없다는 당연한 답변을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완벽했던 순간으로 되돌리기 위해 시도할 것이다. 자신의 손으로 일구어둔 집안이 번성하기만 하면 되었던 그 시점으로. 너무 늦기 전에 말해야 한다고도 생각했다. 뇌졸중이 걱정되면 말도 마음껏 못할 게 분명하다. 그렇다고 말하지 않는다면 이성교제도 결혼도 하지 않는 나를 엄마 아버지가 납득할 리 없다. 적당히 무지의 품을 파고들어 기다리는 건 씨알도 먹히지 않을 것 같다. 기약도 없다. 결혼을 할 마음은 없으니까. 말해야만 한다. 이왕이면 아직 현역인 두뇌로 진심으로 이해를 시도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도 있다. 혹시 가능하다면. 물론 믿으려들지 않는다. 완벽한 가족의 일원이라 생각했던 내가 사실은 그게 아니었다면. 자신의 가족에게 그랬던 것처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도 결국엔 남처럼 대하지 않을까. 바라보는 것이 어렵고 고통스러워 외면하지는 않을까. 그래, 분명히 우리 둘 중 적어도 하나는 상처를 받을 것이다. 그렇다면 적어도 준비를 해온 나 혼자 상처 입길 바란다. 하지만 아버지도 결국 상처받고야 말겠지. 무서운 일이다. 나야 언제든 용서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지만 아버지는 아니었을 텐데. 굳이 따지자면 이런 일엔 취약한 사람인데. 그래도 말할 수밖에 없다. 말하지 않고서도 넘어갈 수 있으리란 희망은 가지고 있지 않다. 그러고 싶지도 않고 적당한 묵인과 무시 정도로 넘어갈 마음도 없다. 납득시키고 말겠다. 그렇다면 역시나 완고하여 부러질 것 같은 아버지의 반응을 사랑으로 보듬을 준비를 해야 한다. 아버지의 번듯한 가정을 순식간에 나락으로 끌어내려야만 하는 순간이 곧 오고야만 한다. 아마 그때가 오면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면서도
나는 생각하지 않을까? 검증된 모범 가정의 길을 벗어나 익숙치 않은 미답의 항로를 탐색해야 되는 아버지가 불쌍해서 견딜 수가 없다고.